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일 관계 예.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추가적으로 중국과 약간 동반자 관계를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러시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자신의 어떤 세계 시장 1대1로 같이 시장을 확대해가는 대평창에 그런 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네.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중러 관계가 강화되는 측면이 그런 큰 주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참고 소식망 그다음에 인민일보 여기서 똑같이 보듯이 시진핑 주석의 세계 경제 포럼 2022년도 네. 올해죠. 그 포럼에서 이제 기조연설 강연하는 이제 사진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 이제 황구망에 있는 건데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죠. 통가. 네. 해저 화산 폭발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실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보면서 네. 자연스럽게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러 관계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이 통가에서 발생한 이제 해저 화산 폭발 그건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지만 통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충격파가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페루에까지 그 선박 기름 유출 사고를 이제 발생시켰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중미 관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이제 캠벨이 네. 우리가 중국과 다 경제하고 뭐 해도 하나의 영역만큼은 협력해야 된다. 네, 바로 그 분야가 뭐죠? 기후 협약이었고 네. 결국 이제 환경 문제였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할 건 경쟁하더라도 협력할 부분 협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그 부분에 서 집중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준비한 건요. 왕이 只要中俄兼并站在一起国际秩序就乱不了霸权主义就赢不了 그건 뭐냐면요. 왕이는 외교부 부장이잖아요. 只要뭐뭐 하기만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兼并 그러니까 이건 어깨가 서로 나란히 한다는 거거든요. 站在一起 같이 서 있으면 국제 질서는 바로 이게 어지러워질 수 없다. 그리고 패권주의, 중국에서 말하는 패권주의라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말인데 패권주의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어깨를 서로 맞대고 예. 같이 함께 서 있으면 예. 국제 질서가 혼란하지 않다. 이제 이런 기사고요. 약간 시조 같네요. 두 번째 이제 준비한 건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뭐뭐와 함께요. 어로스 와이장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라프로프와 통電話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와이장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프로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 양국 가오청자왕 그러니까 고위급 교류가 찌즈는 이제 기재거든요. 네.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효율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요. 이 기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메커니즘인데 중국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티지가 있어요. 체제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로서의 갖춰진 형태를 체제라고 한다면 이 지지라는 거는 이 형태로 모여진 이 체제 안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요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부분을 메커니즘, 기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작동이 서로가 긴밀하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네. 네 번째 이제 준비한 소식은 짜오리제는 지금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데요. 중俄관시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샹부펑딩 위로는 이게 띵청셔지 우리 탑 레벨 디자인 할 때 정수리 할 때 이거 네. 그러니까 머리까지 그 닿질 않는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고 양고 짠뢰 전략 협조가 협력이 부셔 진취 그러니까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주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교류한다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을 알 수 헤드라인만 있습니다. 봤을 때는 중러 관계 굉장히 밀접하고 끈끈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기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외교부장이 한 얘기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잼빙잼 어깨를 서로 이제 나란히 하고 같이 함께 서 있으면 국제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없다. 패권주의가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 그 인터넷 사이트에 12월 30일자 이제 소식으로 올라온 건데요. 기자가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죠. 중국과 러시아의 그 설리 우호 관계를 맺은 체결한 지 20주년인데 중국과 러시아 그 대국 간의 그런 관계가 글로벌 전략의 어떤 안정적인 그리고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번 기자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다음 기사인데 1월 12일 날 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 라프로프가 전화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네. 근데 앞서 이 부분에서 12월 30일자죠. 이 부분 간략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왕이 외교부장의 대답이 1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5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북경 동계 올림픽에 서로 만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는데 네.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는 러시아 거하고 대통령이 직접 옵니다. 오는 거는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힘을 많이 실어주겠다. 많이 러시아는 실어준 겁니다. 예. 굉장히 뭔가 의도적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문제가 정치화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반대하고 네. 백신 개발이라든지 연구, 대외 공급망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전방위 협력 강화하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지역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민감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같이 보조를 같이 하자. 네.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네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방위 협력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경제적인 측면 무역액도 양국 간의 그 새로운 기록 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굉장히 증폭됐고 다섯 번째는 이제 타국이 만약에 내정 간섭할 경우 그런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을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2일 날 최근이죠. 1월 12일 날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외교부장의 라프로프 전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또 오고 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인민일보의 1월 12일자 이제 소식인데요. 네.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면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리더십 관계로 가는 새로운 역점을 시작했고 올해죠. 새로운 1년에는 중국은 더더욱 더 굳건하게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베이카우 전략 협력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세계 질서의 평화적인 그 안정성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요. 네. 베이카우 이게 중요합니다. 베이카오요? 베이카우 베이가 이제 등이거든요. 등과 등이 맞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네요. 예. 우리가 앞을 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뒷부분 그리고 뒤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을 보고 가는데 서로 등을 대주면서 보통 포위 당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포위 당했을 싸울 때, 그러니까 예. 포위 당해서 내가 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네, 내 그러니까 뒤를 봐주는. 내 뒤를 서로 봐주는 거야. 예. 러시아의 뒤는 내가 봐주고 중국의 뒤는 러시아가 봐준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总统 같은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북경의 이제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 이건 이제 두 정상이 2년 만에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를 똥의 위에, 그러니까 북경 동계올림픽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춘지 후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봄의 모임, 만남,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봄이라고 하면 벌써 따뜻해지잖아요.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기운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외교부장인 라프로프가 이제 중국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고 동계올림픽에서 참석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1월 12일자 인민일보 보도된 내용이고요. 왕이 외교부장 중심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1월 14일이에요.
그 러시아 외교부장이 방금 말씀드린 라브로프가 화면에 나오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 14일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연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또 굉장히 높은 효율의 고위 교육급 그런 기제를 기제를 갖다가 이미 건립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1월 14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계속 약간 뭐 주고받네요. 계속 이제 주고받고 네,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주고받네요. 뭐 통화하고 맞습니다. 답변하고 또 성과 보고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서로 뭐 그냥 너무 죽이 좀 잘 맞는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17일자 외교부 이제 짜올리젠 이제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위로는 그러니까 뭐 막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고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이 금지 구역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전방위적인 이제 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17일 날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14일 날 여기 나옵니다. 14일 날 러시아 외교부장 라프로프가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건 둘도 없는 전방위적인 협력 기제를 이제 건립을 했고 이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한 번도 이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우호적인 그런 성격과 자태로 각국은 이제 그 연합국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어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그 밑에서의 어떤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전개할 거고 이런 것이 서로 간에 국제법과 국제의 어떤 공정한, 공평한 이런 부분을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을 같이 할 거다. 그리고 뭐 이란 문제든지 이란의 핵 문제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우리제 이제 대변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상한선이 없고 금지구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 정상 간의 연례 이제 교류하겠다는 거, 총리급의 어떤 정기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거하고 입법기구 사이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5개 부총리급의 정부 간의 협력위원회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교류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하에 이제 10여 개 훨씬 넘는 협력 분과위원회에서의 그런 협력도 부단히 늘려나가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협력을 통해서 그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또 대국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양국이 서로 같이 견제하면서 이제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체계라든지 정의를 실현하는데 국제 질서를 확립해가는 데 있어서 둘이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거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방하고 어떤 것은 닫아놓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같이 대항하고 대립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인류 운명 공동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현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자오리젠 대변인 말을 통해서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굵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많은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는 굉장히 더 끈끈해지는 모습이 맞습니다. 목격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페이크하고 서로가 이렇게 등과 등을 서로 맞대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 이제 좀 이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긴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사실 최근에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다룰 건데 최근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쏜다든지 북한 문제도 우리 생각해 봐야죠. 북한 문제가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단동으로 화물 열차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교류가 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남북 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남북 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까지도 사실 포함하면서 우리가 조금 크게 전략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 행위자를 거의 육자회담의 그 멤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했다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 관계 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들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 맞습니다. 안에서 풀어올 것이 많고 그 안에서 해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관계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디즈 체제라는 형태를 네. 보여줬고 네. 기제라는 말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번영,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네. 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제처럼 유기적으로 다 작동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틈이 있는가 그걸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네. 좀 먼저 좀 그 길목을 갖다가 좀 어떻게 간다?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우리가 좀 국익을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네. 조금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